자, 간만에 민원연. 214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모여서 KBS, MBC를 정상화시키는 시민행동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홍보기획단장이라나 아무튼 그런 일을 지금 맡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 주제를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편 떼찌가 종편이 아니고 지상파 떼찌, 특히 공영방송 떼찌로 해서 사실은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민했고 조금 전에 두 분하고 제가 뽑은 거를 얘기했더니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것도 많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한 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악의 보도 5개씩 뽑았습니다. KBS, MBC.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일 KBS는 전원구조 오보라는 언론 참사의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방송사가 전원구조 오보를 냈지만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주간방송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KBS는 MBC 등 타사가 이미 전원구조 오보를 정정한 1시 이후에도 총 구조자 368명 등 구조당국의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KBS는 참사 당일 구조 상황을 부풀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투입된 경비함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고 200명에 가까운 구조 인력이 배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육해공 총동원이라는 수사까지 동원했으나 참사 당일 투입된 잠수사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구조 현장을 과장한 당국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자사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를 뉴스에서 선전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메인 뉴스에서만 10건의 홍보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열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중국을 넘어서 이제는 동남아까지 한류 열풍을 되살리고 있는데요. 3일에 한 번꼴로 뉴스 드라마 광고를 선보인 셈입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는 태양의 후예도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한 드라마였죠. 때문에 KBS가 박근혜 씨의 개인 취향을 위해 뉴스를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사드 배치를 옹호한 KBS는 신보도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KBS는 2016년 7월 16일 황교안 총리에 대한 성주 주민의 항의를 25년 전 정원식 전 국무총리의 밀가루 세례 사례와 비교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19일에도 또 지시가 떨어집니다. 성주군청 충돌 사태 당시 통진당 등 외부인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왜곡 보도 지시에 분노한 박준영 취재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리포트에 나섰고 경찰은 당시 이 설명에 민중연합당과 전 통진당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한 것을 복수의 경찰관이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인이 없다는 성주 투쟁이의 입장을 넣어 그나마 균형을 지키려 했습니다. 외부 세력을 성주 국민들이 투입시키는 것 같이 꾸며서 자꾸 종북몰이를 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KBS는 왜곡 보도 지시에 반발한 박준영 취재부장 등 대구 총국 기자들을 특별감사로 압박했습니다. KBS는 자사가 30여억 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홍보하기 위해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총동원했습니다. 메가더 장군 역할로 등장하는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런 홍보 보도만 해도 무려 50건에 이르렀고 이 중 메인 뉴스의 보도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KBS는 일부 좌파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는 리포트를 내라고 문화부 기자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KBS는 감봉 2개월의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법원은 KBS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서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면서 사인 왜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때도 KBS는 편파적인 보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가 지침과는 다르게 작성됐지만 진단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의료진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인 왜곡을 인정한 이윤성 위원장의 발언은 빼고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외인사였다고 본다. 그게 그 진단서 작성 지침의 내용입니다. 대신 유족 때문에 백농민이 사망했다는 백선아 교수의 주장은 상세히 전한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MBC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 구조 오보라는 언론 참사의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오전 11시 1분경 최초의 전원 구조 오보를 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목표 MBC 기자들이 오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11시 24분경 전원 구조를 정정했지만 이후에도 오후 1시경까지 해경발 오보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MBC는 세월호 참사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박상우 전국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돌아봤습니다. 2014년 5월 7일 MBC 박상우 당시 전국부장은 뉴스데스크 데스크 리포트에서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세월호 유가족의 조급증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급증이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게다가 중국 스촨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내,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 MBC는 어땠을까요? MBC는 필사적으로 태블릿 PC는 조작이라는 프레임에 매달렸습니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에도 MBC는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무려 11건이나 보도했습니다. JTBC가 보도 후에 제공한 것까지 2대가 검찰에 제출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고 씨에게 태블릿 PC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 측까지 나서 이 태블릿 PC의 감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느닷없이 탄핵을 반대하고 폭력 시위로 희생자를 발생시킨 탄핵 반대 집회를 칭송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광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3.1절 집회에서는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해 박 대통령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기대는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누적 참가자 1,500만 명, 19번에 걸쳐 펄럭였던 태극기의 물결은 대통령 퇴진을 막지 못했지만 보수권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적 참가자가 1,500만 명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하며 태극기 집회를 극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이 진행되던 지난 6월, MBC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도하면서 도 후보자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초유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1919년은 영토와 주권을 상실해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시기라는 게 국내외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MBC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명시된 임시정부 수립을 1919년 건국설이라며 하나의 가설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극우 논란을 빚은 유석춘 교수 인터뷰까지 덧붙여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몰상식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은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를 하고 북한 편을 들어요. 그 북한의 핵심 인물들을 다 우리가 건국 인사로 하겠다는 게. 류 교수는 또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역할을 깎아내리고 건국 핵심 가치인 공산주의 반대를 기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건국절 관련 질의가 청문회에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종환 후보자가 건국절을 부정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이 아니고 평상시 하던 정도인데요, 보니까. 응? 어제 오늘 또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금방. 왜냐하면 오늘도 이호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호성 방통위원장에게 이제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 없다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문제라고. 저런 조금 전에 도종환 후보자 말한 것처럼 이 발언이 이 사람의 그 문제다. 라고 또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 캐비닛 문건 그 있잖아요. 그 보도를 KBS, MBC 모두 처음에 발견된 날 한 건, 그리고 또 추가 발견된 날 어제 또 한 건. 다른 데는 당연히 뭐 굉장히 지금 많이 심지어 물론 잘 못 보도하는 TV조선 채널A 왜곡 보도하고 있죠. 그런 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을 보도하면서 왜곡을 일삼는데 KBS, MBC는 그냥 한 건 간단하게. 그러니까 거의 아직도 저는 그야말로 적폐 세력이고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KBS, MBC는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의 방송을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여전히 똑같이. 예. 근데 저희가 이 시민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한다고 이렇게 운을 띄우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 일 없이 왜 그런 걸 하느냐. 하지 마라라는 얘기. 그리고 망해도 된다라고 굉장히 망해도 된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세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대가요. 저희 민원연에 들어온 활동가들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 대학을 갔던 친구들, 지금 한 30살 요 정도 나는 친구들은요. 공영방송의 가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공영방송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KBS, MBC가 잘할 때를 못 몰라요. 봤다. 예. 제가 막 옛날 거를 가지고 와서 막 보여주면서 이런 방송이 나와줘야 되는 맞아. 거다. 그런데 그걸 못 그런 봤구나. 방송은요. JTBC나 이런 데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치 보도는 JTBC 좀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 많이 들게 길게 투자해야 되는 그 고급 다큐 있잖아요. 정말 내용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굉장히 많은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계속 부딪혔던 것은 사실은 개혁이란 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간단한 보도 하나로는 사실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방송이 KBS, MBC에서 많이 나와줘야 된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서 우리가 잡아서 제대로 방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위원장이 간곡히 호소하지만 저 사람들 자기네 직장 얘기하는 거잖아. 저거 자기네 직장 잘 다니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가 이분들이 예뻐서 좋아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겠어요?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방송사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뭐 이걸로 뭐 호가호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공익이 올 수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국민이 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뭐하고 사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지금 가장 반론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탈원전이거든요. 지금 난리 났어요. 보도들 보면. 조선일보는 쭉 아주 깔고 정신이 있죠. 하나도 없어요. 탈원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탈원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보도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변하고 체화되시나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좋은 다큐를 많이 보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저는 마음이 변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공영방송과 같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구호를 만들자고 할 때 돌마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한 건데 돌아오라 뭐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세상을 바꾸려면 KBS, MBC부터 바꾸자. 그렇게 구호가 길어요? 저는 그게 제 구호예요. 공중파 방송은 공기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많은 공기에 노출돼 있으면 몸 나빠지는데 잘 못 깨닫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공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파 방송은 기준이라. 운동장에 서서 기준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방송의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뉴스도 어떻게 보면 영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KBS가 내놓는 그 기준, 그것이 똑바로 서야 TV조선이나 또 망가지는 방송사들이 있어도 KBS는 그래도 저렇게 보도하네 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BS, MBC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4명 딱 외우셔야 돼요.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그리고 위에 있는 두 이사장, 요 4명, 이인호 이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이 4명을 우리가 퇴진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적은 이 4명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여러분들이 외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그 머리 하얀 그 할아버지거든요. 그분은 고영주 딱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인호 할머니는 KBS 이사장이십니다. 이렇게 4분이 우리가 반드시 지금 퇴진하셔야지 되는 적폐이고요. 물론 이 4분이 나간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사실은 언론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많은 분들이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인지 KBS, MBC.com이에요. 돌막으로 해줘요. 그냥 돌막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 페이스북 공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KBS, 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생중계할 건데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버킷 같이 물러나라 뭐 이런 거 좀 장면 좀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공유 좀 해주시고 뭔가 막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마고 쳐볼게요. 거기까지만 해볼 테니까. 저희 민원연에서 저희 민원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미디어 탈곡기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매일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매일 그 시민행동의 소식을. 그래서 KBS, MBC 번갈아 가면서 인터뷰도 하고요. 그만. 못 외워 다. 미디어 탈곡기 외우세요. 꼭 한 번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